여러분께서는 지금 출근길 거침없는 토론의 현장, 열린 세상 오늘 이상도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이번 주 사무총장과 정책위 의장 대변인을 임명하는 등 손학규 2기 체제가 출범했습니다. 정책위 의장으로는 서울 출신의 박영선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민주당에서 여성이 정책위 의장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영선 정책위 의장 연결해서 주요 현안들에 대한 민주당 입장과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민주당에서 여성이 정책위 의장이 되신 것은 박 의원이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먼저 축하드리고요. 네, 소감부터 간략히 한 말씀 해드릴까요? 네, 좀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또 그 시기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좀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성 정책위 의장의 이제 의미를 굉장히 부여를 해주시는데요. 예. 저는 이거는 시대적 어떤 요구의 반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국민들이 정치에 있어서 생활 정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국민의 피부에 와닿는 민생고 해결을 위한 생활 정치에는 아무래도 이 여성 정치인들이 좀 그 약간의 어떤 그 장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기대 심리 같은 것도 있다고 여겨집니다. 예. 네, 이번 인사를 통해서 이제 박 의장을 비롯해서 정장선 사무총장 등 수도권 출신 의원들이 좀 기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손학규 대표 2기 체제를 관통하는 핵심 의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언론에서는 이런 수도권 출신의 기용에 대해서 전국 정당, 뭐 지역 정당의 틀을 벗어난 것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해설을 했더군요. 예. 뭐 이런 언론의 평가도 저는 뭐 이렇게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요. 예. 그 내면의 뜻은 진보적 가치에 기반을 둔 그 혁신과 통합의 의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제 우리 사회가 진보적 성장을 할 시기가 됐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진보적 성장이라고 하면은 서민과 중산층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는 성장 그리고 복지가 성장의 한 축이 된다는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이 이런 진보적 성장을 통한 정의사회를 만들어가는데 더욱더 강한 의지를 내보였다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말씀을 해 주시긴 했는데요. 민주당 정책 노선을 놓고 이제 서로 이제 엇갈리는 경향도 조금은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를 중심으로 한 주류 측은 이제 중도 개혁 쪽에 좀 가깝다면요. 네. 정동영 전 정부의 최고위원 같은 분들은 더 왼쪽으로 좀 가 계시거든요. 앞으로 이런 민주당의 정책 노선은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조정해 나가실 계획입니까? 제가 정책위 의장으로서 제일 먼저 이제 떠오르는 단어가요. 그 노자의 상선약수라는 말입니다. 예. 흐르는 물처럼 이제 낮은 데로 임해서 강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라 이제 그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낮은 데로 임해서 국민을 떠받드는 정책 그것이 민주당의 최고의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정책 노선과 관련해서는 진보냐 뭐 보수냐 그러니까 국민을 받드는 정책에는 진보냐 보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좌클릭이냐 우클릭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저는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국민들의 그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 상황에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민생 문제, 이 피폐해진 민생 문제를 빨리 해결해달라는 것이 이제 국민적 요구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 무너지는 중산층을 빨리 안정화시켜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고 전세난, 대학 등록금 이 세 가지를 저는 6월 국회 민주당이 해야 될 3대 과제로 그렇게 꼽고 있습니다. 예. 예, 모든 가치의 중심을 국민에 두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정책 현안에 대한 질문으로 가서요. 네. 지금 한나라당이 이제 반값 등록금 문제로 연일 논란을 벌이고 있거든요. 네. 그동안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복지 정책을 전형적인 포주기,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한나라당 내 등록금 논란을 보시면서는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나라당이 아주 굉장히 비난을 했었죠. 망국론까지 들고 나오면서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런 반값 등록금 문제를 다시 이슈화 삼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반값 등록금 문제는요, 단순하게 대학생들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 등록금 1,000만 원 시대를 겪어보지 않은 이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그런 아픔을 저는 반드시 이것을 저희 국회에서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나라당이 중요한 거는 이 반값 등록금 문제가 양치기 소년처럼 다시 그냥 메아리에서 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과연 그 진정성이 어디에 있느냐. 예, 문제인데요. 이 짝퉁이다라고 이제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나라당의 반값 등록금 문제에 대해서. 예. 그런데 저는 짝퉁과 이 오리지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내구성에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은 변치 않고 얼마나 오래 가느냐, 진정성의 문제죠. 그래서 만약에 한나라당이 정말로 진정하게 이 반값 등록금 문제를 생각하고 있다면 지난 2010년도에 민주당과 이 한나라당이 반값 등록금 문제를 두 가지 면에서 합의를 했다가 이것을 깼습니다. 첫째는 그 취직 후 등록금 이제 대출 상환제 하고요. 또 하나는 등록금 인상 상한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6월 국회에서 저는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그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 비교적 그 재원 걱정을 좀 천천히 해도 되는 문제거든요. 그리고 당장 이제 그 올 2학기부터 이 등록금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요. 차상위 계층 대상 장학금이 이것이 폐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학기가 되면은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차상위 계층 대상에 대한 장학금을 다시 부활시키려면 73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 학자금 이제 대출, 흔히 뭐 든든 장학금이라고 정부 여당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대학생들은 이것을 돈돈 장학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자율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네. 근데 이 이자율을 3%로 인하하는데 약 50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730억 원과 500억 원의 재원을 마련을 해서 6월 국회에서 추경을 통과시켜야 한나라당의 저는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재보선 패배 이후 한나라당의 정책 노선들을 보면 민주당이 했던 정책을 상당 부분 이렇게 그 비슷한 유사한 경향이 좀 있거든요. 네. 민주당 정책 노선을 좀 따라하는 경향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요새 뭐 민주당의 모방 정치를 하는 거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이러한 그 한나라당의 모방 정치에 대해서 그 보도를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은 고장난 시계론까지 들고 나오셨다는 보도가 있어요. 네.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2번은 맞는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그 보도를 보면서 그 고장난 시계를 바라봐야 되는 국민의 심정은 과연 헤아리시는 것인지 좀 이제 반문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황우여 그 원내대표가 등록금 완화 문제를 대통령에게 결단을 건의했다라는 이제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와 있는데요.